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정과 충성, 그리고 모험의 상징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르 뒤마의 삼총사입니다. 삼총사의 주인공 다르타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1625년 프랑스 왕실 근위대원이었던 샤를 드바츠 드 카스텔모르, 다르타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탕으로 뒤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모험 소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검술과 전투를 넘어 권력 싸움과 음모, 충성과 배신이 얽힌 대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비, 추기경과 음모꾼들, 그리고 용감한 삼총사와 다르타냥이 엮어가는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합니다. 이 화려한 모험담을 만든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알렉상드르 뒤마, 그는 평범한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너무나 방대하여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령 작가팀을 운영하며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뒤마의 상상력과 이야기 구성 능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삼총사뿐만 아니라 몬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등 숱한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삼총사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우정과 충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음모, 치열한 검투, 그리고 흔들리는 왕권 속에서 4명의 검객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625년 프랑스 남서부 가스코뉴 지방. 한 젊은이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낡았지만 단단한 검이 찬란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름은 다르타냥. 어린 시절부터 검술을 익힌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품고 있었다. 파리에 가서 루이 13세의 근위대원이 되는 것. 기대와 설렘을 안고 도착한 파리는 예상보다 훨씬 화려했지만 그만큼 험난한 곳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귀족 남성과 부딪히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렸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이는 리슐리외 추기경의 신복 로슈포르 백작이었다. 비웃음을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던 백작은 가볍게 검을 들어 올렸다. 다르타냥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상대는 여유로웠다. 결투를 하려던 찰나 아직 때가 아니라며 조롱 섞인 한마디를 남기고 백작은 유유히 사라졌다.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현실을 깨달은 다르타냥은 분노를 사기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곧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같은 날 그는 3명의 근위대원과 각각 결투를 약속하게 되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프랑스 왕실을 대표하는 최고의 검객들이었다.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다. 도착한 첫날부터 3번의 결투라니.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가 할 일은 단 하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었다. 결투 장소에서 검을 뽑아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리슐리외 추기경의 병사들이 나타나 근위대원들을 체포하려 한 것이다. 모두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때 다르타냥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권력의 싸움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검을 들어 근위대원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칼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메마른 돌바닥 위를 구르는 발소리.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토스는 예리한 검술로 적을 압박했고 포르토스는 거대한 책으로 상대를 밀어붙였다. 아라미스는 정확한 타격으로 적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다르타냥 역시 지지 않았다. 빠르고 강한 공격으로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피할 수 없는 전투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한 팀처럼 움직였다. 전투가 끝난 후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토스가 짧게 숨을 고르며 다르타냥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날 이후 다르타냥은 삼총사와 함께하며 프랑스 궁정의 거대한 음모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앞에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인, 밀라디트 윈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슐리외 추기경은 프랑스에서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는 왕비 안느와 영국의 버킹엄 공작 사이에 오가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용해
왕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추기경은 프랑스 왕 루이 13세가 왕비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지금 왕비의 손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왕비는 몰래 그 목걸이를 버킹엄 공작에게 넘겼고 그것이 영국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큰 스캔들이 될 터였다. 추기경은 이를 이용해 왕비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계략을 세웠다. 만약 왕이 이를 궁정 무도회에서 착용하라고 명령했을 때 목걸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왕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렇게 된다면 추기경은 왕의 신임을 더욱 얻고 권력을 확장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비의 시녀 콘스탄스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르타냥을 찾아가 절박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다르타냥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고 왕비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곧장 삼총사를 찾아갔고 네 사람은 함께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 위험한 여정이 순탄할 리 없었다.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추기경의 첩자 밀라디 드 윈터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놈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명령이 떨어지자 추기경의 병사들이 움직였다. 다르타냥과 삼총사의 이동 경로는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곳곳에 함정이 준비되었다. 국경을 넘기 위해 들른 여관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여관 주인은 이미 매수된 상태였다.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한밤중 고요한 공기를 깨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다르타냥은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곧장 삼총사를 깨웠다. 적이 다가오고 있어 준비해야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쩍이는 검이 허공을 가르며 부딪히고 비명이 뒤섞인 함성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다르타냥은 신속하게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포르토스는 거구를 이용해 병사 하나를 벽 쪽으로 몰아붙였고 아토스는 차분한 검술로 상대를 압도했다. 아라미스는 빠른 움직임으로 빈틈을 찾아내 적을 제압했다. 전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쓰러진 병사들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겨우 시작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들을 감시하는 세력은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고 언제든 다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지체할 시간은 없었다. 빠르게 여관을 벗어난 네 사람은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다. 멀리서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밤을 틈타 항구로 향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등 뒤를 따라오는 시선이 느껴졌다. 어두운 골목마다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밀라디 드 윈터가 보낸 자들이 분명했다. 부두로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다.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쉽게 배에 오를 수는 없어 보였다. 갑자기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들의 망토가 휘날렸다. 다르타냥은 주저하지 않았다. 손이 자연스럽게 검집으로 향했다. 길을 비켜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날카롭게 퍼졌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리슐리웨 추기경의 충복 중 하나였다. 왕비의 사절이라도 여기서 더 나아갈 순 없다. 손짓과 함께 병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순간 삼총사는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포르토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의 거대한 주먹이 적 하나를 부두 난간 너머로 날려보냈다. 아라미스는 날렵하게 몸을 틀어 적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아토스는 노련한 검술로 상대를 제압하며 다르타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부두 위에 울려 퍼졌다. 전투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적들은 밀라디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기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삼총사와 다르타냥은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맞섰다. 결국 적들은 점차 지쳐갔고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다르타냥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쓰러진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서둘러 배에 오르자 아토스가 말했다. 부두 저편에서 또 다른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네 사람은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황급히 배에 올랐다. 출항 준비가 끝나자 돛이 펼쳐지고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다. 멀리서 밀라디의 부하들이 이를 악물고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가 거세게 일렁였고 배는 영국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 중요한 건 무사히 영국에 도착해 버킹엄 공작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왕비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거센 바람이 돛을 타고 지나갔다.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영국을 향하는 배 위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부두를 떠나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밀라디 드 윈터가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영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한 선원이 다급히 달려왔다. 선장님, 배 안에 숨어든 자가 있습니다. 선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실 안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네 사람은 즉시 검을 뽑고 선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쓰러진 선원과 그 위로 선채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자였다. 그는 검을 가볍게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았군. 역시 왕비의 사절다운 반응이야. 밀라디의 신복 중 하나였다. 그의 등 뒤에는 이미 몇 명의 무리가 칼을 쥐고 서 있었다. 다르타냥은 이를 악물었다. 이들은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암살자들이었다. 너희가 여기에 있을 줄 알았다. 아토스가 낮게 말했다. 그는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 배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면 직접 헤엄쳐 나가야 할 거다. 상대는 조용히 웃더니 신호를 보냈다. 그와 동시에 암살자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좁은 선실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아라미스는 몸을 낮춰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다리를 가격했고 포르토스는 괴력을 이용해 상대를 선실 밖으로 내던졌다. 다르타냥은 눈앞의 적과 날렵하게 칼을 주고받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배 안은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지며 암살자들의 저항은 완전히 끝났다. 다르타냥은 숨을 몰아쉬며 검을 거두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이 배 안에 적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고 밀라디는 분명 또 다른 계략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영국의 항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이들은 버킹엄 공작을 만나 왕비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밀라디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네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배가 영국 항구에 닿자마자 달타냥과 삼총사는 지체할 틈 없이 움직였다. 왕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되찾으려면 버킹엄 공작을 만나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쉬울 리 없었다. 프랑스에서 온 그들을 경계하는 영국 병사들이 항구 곳곳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겉모습을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꾸미고 항구를 빠져나왔다. 버킹엄 공작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리 대비한 듯한 밀라디의 부하들이 곳곳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언제든 공격을 퍼부을 태세였다. 마침내 버킹엄 공작의 저택 앞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단검이 다르타냥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 그는 즉시 검을 뽑았다. 동시에 삼총사도 경계 태세를 갖췄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들은 밀라디의 부하들이었다. 아토스가 낮게 말했다. 우릴 이렇게 쉽게 보내줄 리 없겠지. 전투가 벌어졌다. 좁은 길목에서 벌어진 싸움은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포르토스는 힘으로 적을 밀어붙였고 아라미스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다르타냥은 빠르게 적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싸움은 오래 끌 수 없었다. 버킹엄 공작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촉박했다. 다행히도 네 사람은 밀라디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더 이상의 방해 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버킹엄 공작은 이미 이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네 사람을 맞이하며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아토스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왕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버킹엄 공작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 역시 이 목걸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또한 리슐리의 추기경의 세력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위험이 그들을 덮칠지도 몰랐다. 버킹엄 공작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왕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공작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목걸이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슐리의 추기경의 첩자들이 내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걸 넘겨주는 걸 알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버킹엄 공작은 비밀 통로를 통해 다르타냥과 삼총사를 안내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커다란 철제 상자였다. 공작이 직접 열쇠를 돌리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걸 지키는 건 내게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왕비의 손에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목걸이를 손에 넣은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즉시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밀라디가 또다시 방해에 나섰다.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적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목걸이를 넘길 생각은 없겠지? 밀라디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 뒤로 무장한 병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다르타냥은 검을 뽑아들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길을 뚫어야겠군. 전투가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길에서의 싸움은 치열했다. 포르토스는 적을 강한 힘으로 밀어붙였고 아라미스는 빠른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면서 날렵한 반격을 날렸다. 아토스는 신중한 검술로 적의 허점을 공략하며 한 명씩 쓰러뜨렸다. 다르타냥 역시 전력을 다해 싸웠다. 한참 동안 이어진 혈투 끝에 삼총사는 적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밀라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또다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먼저였다.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서둘러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긴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 멀리 프랑스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무도회전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왕비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르타냥과 삼총사가 프랑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무도회가 열리는 루브르 궁전까지 서둘러 이동해야 했고 리슐리의 추기경이 이들의 귀환을 막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네 사람은 말을 구해 전속력으로 파리로 향했다. 몸은 지쳤지만 누구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왕비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고 프랑스의 권력 균형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루브르 궁전에 도착한 순간 예상했던 대로 경비병들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왕의 허가 없이는 들여보낼 수 없다. 경비대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토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긴 말할 시간 없습니다. 왕비께 즉시 전해야 할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경비대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왕비께 이 사실을 즉시 알려주십시오. 잠시 고민하던 경비대장은 마침내 길을 열었다. 네 사람은 지체 없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왕비 안느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계략이 리슐리의 추기경에 의해 벌어진 일임을 알고 있었고 무도회에서 목걸이를 착용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다르타냥과 삼총사가 들어섰다. 다르타냥은 가슴에서 조심스럽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왕비에게 건넸다. 목걸이를 되찾았습니다. 왕비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눈물이 맺혔다. 이걸 어떻게? 아토스가 짧게 말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도회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몇 분 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왕과 리슐리의 추기경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궁정의 귀족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추기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왕비가 목걸이를 가져오지 못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다. 폐하, 왕비께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왕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왕비가 우아한 걸음으로 무도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목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찬란한 빛이 홀을 가득 채웠다. 순간 리슐리의 추기경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왕비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가 펼친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추기경은 천천히 몸을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겠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꾸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르타냥과 삼총사가 승리한 것이었다. 무도회에서 리슐리의 추기경의 계략을 무산시킨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잠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위험한 적 밀라디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비의 명예가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밀라디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추기경의 명령을 받아 영국으로 건너가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려 하고 있었다. 만약 공작이 죽게 된다면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다르타냥과 삼총사는 즉시 그녀를 쫓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밀라디는 교묘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뒤를 쫓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거짓 정보를 흘려 다르타냥 일행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결국 네 사람은 그녀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밀라디는 포로가 되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나? 너희도 알다시피 권력은 언제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하지만 삼총사와 다르타냥은 흔들리지 않았다. 밀라디는 그녀의 범죄와 음모로 인해 단죄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비밀리에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그곳에서 그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살인과 배신, 정치적 음모까지. 결국 밀라디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밀라디가 최후를 맞이한 후 프랑스로 돌아온 다르타냥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었다. 왕과 조국을 위해 싸운 경험은 그를 더욱 강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용맹과 충성심을 인정받은 그는 마침내 근위대원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삼총사와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목숨을 맡길 수 있는 형제들이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 구호는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닌 그들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다르타냥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리고 삼총사는 변함없이 곁에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모험과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해서 알렉상드르 듀마의 삼총사는 화려한 검술과 권력 다툼,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신의와 용기를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검객들의 활약을 넘어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우정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다르타냥은 처음에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지만 삼총사와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진정한 기사로 거듭난다. 그의 용기와 충성, 그리고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의리의 가치다.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이러한 가치들이 삼총사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